그날 밤 기억하지 못하는 건 전화뿐이었습니까? 숨결조차 가시지 않는 뜨거운 수락관에서 과연 이연이 원하는 건 연지영의 요리 맛일까요? 아니면 그 여인 자체일까요? 연지영은 파리에서 미슐랭 3스타 셰프로 빛나던 순간을 뒤로하고 낯선 조선의 궁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처음부터 그녀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폭군이라 불리는 왕 이연의 명령으로 대령 숙수가 되었지만 기다리고 있던 건 숙수들의 질투와 강목주의 집요한 견제였어요. 하지만 연지영은 사슴고기 스테이크로 이연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사로잡았고 기존 숙수들과의 경합을 이겨내고 대령 숙수로 인정받게 됩니다. 특히 효를 주제로 한 경연에서 대왕 대비의 추억을 되살려주며 인정을 받았죠. 된장 파스타 한 그릇으로 이연의 다친 마음에 위로를 건네던 그날 밤, 술에 취한 이연은 결국 연지영의 입술을 스쳤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죽음과 숙수로만 설명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연지영과 이연이 서로를 향한 마음을 애써 부정하려 애씁니다. 연지영은 눈길을 피한 채 고개를 숙이며 단호하게 말하죠. 저는 숙수일 뿐이옵니다. 전하께 드리는 것은 음식의 맛이지 제 마음은 아닙니다라며 스스로 벽을 세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 말 끝에 묻어나는 미세한 떨림은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이연 역시 싸늘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대꾸합니다. 내게 필요한 건 내 손끝이 짓는 요리일 뿐이지. 너라는 여인은 아니오라며 선을 그으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차갑게 뱉은 말과 달리 눈빛은 전혀 다른 진실을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연지영은 수락관에서 정성껏 만든 음식을 차려 올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은은히 피어오르고 된장의 구수한 향이 상 위를 감싸며 정각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연은 침착하게 수라상 앞에 앉아 젓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을 입에 머금는 순간 증기가 얼굴을 스쳤고 그 사이로 그의 시선이 무심히 연지영을 향했습니다. 연지영은 차례를 지켜 물러나 있었지만 그 눈빛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단정히 모으면서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단순히 음식의 간을 확인하는 행위였는데도 그 장면은 은근한 긴장과 그리움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다시 한번 국을 들이키며 속으로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탐하는 것은 이 맛인가? 아니면 그 맛을 빚어낸 그녀인가? 그는 답을 찾지 못한 채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그 작은 동작만으로도 정각 안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신하들은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숙였고 연지영은 서늘한 긴장 속에서 자신이 불필요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수라상 위의 음식은 단순한 진상품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불러내는 매개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틈을 강목주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숙수들을 은밀히 불러 모아 불길한 미소를 지으며 입술을 열었죠. 저 여인, 대령 숙수라 칭송받는다지만 사실은 왕의 눈을 홀린 요망한 마녀에 불과하오라는 그녀의 말은 독처럼 날카롭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목소리는 부엌에 젖은 나무 냄새와 뒤섞여 음습하게 울려 퍼졌고 숙수들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갔습니다. 수락관의 공기마저 서늘하게 식어버린 듯했죠. 연지영은 그 싸늘한 기운을 눈치채고도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칼을 잡았습니다. 보마 위를 스치는 칼날의 금속성 울림이 긴장된 공기를 가르며 퍼졌고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손놀림으로 재료를 다듬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서서히 스며드는 걸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등을 짓누르는 듯 연지영은 자신을 향한 시선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락관의 불빛은 낮의 소란과 달리 묘한 정막을 품고 있었습니다. 장작불이 타들어가며 내뿜는 붉은 빛이 벽을 흔들었고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마치 안개처럼 두 사람 사이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연의 시선은 그 어떤 연기에도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긴 시간 동안 연지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삼키는 듯 깊은 숨을 고르고 있었죠. 칼끝이 도마 위를 가르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가 공기 속을 울렸습니다. 연지영은 담담히 손놀림을 이어갔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이연의 시선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 뜨거워서 불길보다 더 가까이 다가온 듯했고 그녀의 손끝마저 순간적으로 힘을 잃을 뻔했죠. 결국 이연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넌 나를 흔드는구나. 요리가 아닌 너라는 존재가.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폭군이라 불리던 군주의 가슴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흘러나온 연약한 진심 같았어요. 그 목소리에는 억누른 갈망과 분노, 그리고 스스로조차 인정하기 두려운 애틋함이 얽혀 있었습니다. 불빛에 드리워진 그의 그림자는 길고 불안하게 흔들렸고 그 떨림은 곧 연지영의 심장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순간 연지영은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들킬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녀는 애써 고개를 떨구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전하, 그건 착각이옵니다. 제가 드리는 건 음식일 뿐. 마음은 얹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안쪽에서는 이미 커다란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된장의 짙은 향이 코끝을 파고들고 불길 위에서 튀는 기름방울이 작은 폭발음을 내며 번져가는데 그 소리조차 두 사람의 고백을 증명하는 심장박동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연지영은 스스로의 떨림을 감추기 위해 말을 이어갔지만 이연은 이미 모든 걸 알아버린 듯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연은 피식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웃음 끝에서 드러난 입술의 떨림은 결코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서늘했지만 그 서늘함 뒤에는 어쩔 수 없는 흔들림과 불안을 감춘 듯 아슬아슬했죠. 그 순간 연지영의 가슴에도 파문이 일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부정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끌림에 갇혀버렸습니다. 뜨거운 불길과 차가운 침묵이 교차하는 그 밤, 둘 사이에는 더 이상 단순한 죽음과 숙수의 관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궁 정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명나라 사신단이 발을 들였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자락이 바람결에 쓸리자 색색의 비단이 햇살을 받아 번쩍였고 그들과 함께 흘러들어온 것은 이질적인 향신료의 강렬한 냄새였죠. 계피와 팔각, 낯선 건초 향이 섞여 조선의 맑은 공기를 뒤덮으니 마치 낯선 땅에 발을 들인 듯 궁중의 공기마저 달라졌습니다. 사신들의 눈빛은 오만했고 그들의 걸음은 거만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이 궁을 시험하려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중 가장 위세 높은 사신이 앞으로 나와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선의 왕이여, 그대의 수락관 솜씨를 우리 앞에 내보이라. 아니면 우리의 조공기를 하찮게 여긴 것으로 알겠소.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한순간 정각 안의 공기가 팽팽히 긴장했습니다. 왕실의 체면이 걸린 자리. 누구도 대답을 먼저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대왕 대비의 눈빛이 번쩍이며 그 침묵을 깼습니다. 대령숙수, 내가 조선의 맛과 정신을 너의 손끝으로 증명하도록 하거라. 이번 승부를 맡아라. 순간 수락관 안에 있던 숙수들의 숨이 멎은 듯 멈추었습니다. 강목주는 속으로 미소를 감추지 못하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 기회에 저 여인을 무너뜨려야지. 연지영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대답했습니다. 명 받들겠나이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심장이 요란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사슴고기 스테이크나 된장, 파스타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싸움이었죠. 이번 경연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조선과 명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대결이었습니다. 한 끝의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는 자리였던 겁니다. 사신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명은 바다 건너 비단길의 향신료와 천하의 재료들을 맛보아 왔소. 그대들이 자랑하는 조선의 수라. 과연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을지 두고 보겠소. 그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주제는 화합, 나라와 나라를 잇는 맛을 보여보시오.
우리와 그대들의 재료를 함께 써야 할 것이오. 그 말에 궁중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조선의 재료와 명나라의 향신료를 한 그릇 안에 담아내라니. 이는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철학이자 정치의 시험이었죠. 연지영의 머릿속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된장의 구수함, 들깨의 고소함, 그리고 낯선 팔각과 계피. 이질적인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묶어낼 수 있을까?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민빛만큼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이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사신들을 향해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조선의 수락관은 왕의 심장을 지켜온 곳이오. 감히 가볍게 시험하려 한다면 큰 오산이 될 것이오. 대령숙수, 두려워 말고 내 솜씨를 보여라. 그 목소리는 수락관 안에 울려 퍼졌고 연지영의 굳은 어깨를 조금은 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가슴은 더욱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명예, 자신의 존재, 그리고 이연과의 얽힌 인연 모두가 그녀의 손끝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사신단 앞에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연지영은 손끝이 떨리며 보마 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칼끝이 조류 위를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고, 궁중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바로 그때, 연지영의 시선이 무심코 이연과 마주쳤습니다. 불빛에 젖은 그의 눈빛은 너무도 뜨겁고도 서늘해서 그 순간 그녀의 입술이 저절로 열리고 말았죠. 전하 기억 안 나세요. 그 밤일. 그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지만 사신단이 바라보는 자리에서 흘러나왔다는 사실이 더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칼날 같은 말 한 줄이 이연의 가슴을 깊이 베어버린 겁니다. 이연은 눈을 크게 뜨며 잠시 숨이 막힌 듯 멈춰 섰습니다. 술에 취해 스쳤던 입맞춤, 그 떨림과 체온, 그 모든 것이 단숨에 되살아나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연지영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 믿을 수 없었지만 한 번 흘러나온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었습니다. 숨을 삼킬 때마다 된장의 구수한 향이 코끝을 자극하고 불판 위에서 기름 방울이 튀어오르는 소리가 그녀의 심장박동처럼 크게 들려왔습니다. 손에 쥔 칼은 미세하게 흔들렸고 땀방울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리며 금속 위에 작은 점을 남겼습니다. 이연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정해야 했습니다. 잊었다고. 그건 아무 의미 없었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차갑게 외면하려던 눈은 끝내 연지영에게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떨렸고 그 속에서 숨겨온 갈망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사신단조차 그 기묘한 공기를 느꼈는지 잠시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조선의 숙수와 왕 사이에 무슨 사연이 있는 게 아니오? 라는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고 그 소리는 연지영의 귓가에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연지영은 두려움과 설렘 사이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이미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연 또한 눈길을 거두지 못한 채 차갑게 굳은 얼굴을 유지하려 애쓰면서도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죠. 단 한마디 기억 안 나세요라는 고백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흔들어 놓은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강목주는 이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신단 앞에서 흔들리는 연지영과 이연의 눈빛,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타고 흐르는 미묘한 수근거림까지. 그녀의 눈에는 그것이 곧 틈이었죠. 강목주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휘어졌습니다. 좋다. 저 둘의 사이를 파고들 기회가 생겼구나라는 속삭임이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곧장 움직였습니다. 검은 소복 자락을 살짝 끌어올리며 조심스럽게 발을 옮겨 사람들의 시선이 분산된 틈을 타 사신단의 통역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통역은 젊은 사내였는데 겉으로는 사신단의 하인처럼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강목주는 은근한 미소를 띠며 부드럽게 말을 걸었죠. 이 조선의 된장, 아시오? 귀한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는 재료요.
그 여인, 연지영이 그것을 잘못 다룬다면 왕이 체면은 물론이고 사신단의 입맛까지 더럽히게 될 것이오. 통역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단번에 알아챈 듯했죠. 그러나 그는 곧 시선을 피해 무심한 듯 대꾸했습니다. 허면 그대는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오? 강목주는 목소리를 낮추고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난 단지 진실을 알리려는 것뿐. 왕이 홀린 그 여인은 요리사라기보다 위험한 존재요. 만약 사신께서 직접 확인하신다면 조선의 허망함을 똑똑히 알게 되실 것이오. 그녀의 말은 마치 독이 묻은 바늘처럼 은밀하고 날카로웠습니다. 통역은 겉으로는 표정을 감추었지만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번져 있었죠. 그 순간 강목주의 손끝이 소매 속에서 작은 향신료 주머니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몰래 준비한 것이었고, 만약 연지영의 솥 속에 흘려 넣는다면 낯선 향이 음식 전체를 망쳐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도구였습니다. 수락관의 공기는 알 수 없는 긴장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연지영은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뒤에서 스멀스멀 다가오는 음습한 기류를 직감했습니다. 칼을 쥔 손이 조금 더 강하게 힘을 받았고 땀방울이 손끝을 타고 도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노리고 있다. 이건 단순한 요리 대결이 아니야. 내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싸움이야. 강목주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통역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뒤로 남은 것은 은근한 긴장과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수락관 전체를 휘감아버린 듯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파국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연지영은 강목주의 계략이 도는 줄도 모른 채 사신단 앞에서 칼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칼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땀방울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리며 보마 위에 맺혔고 불길은 붉게 일렁이며 그녀의 뺨을 물들였습니다. 그 순간 공기를 가르는 듯한 이연의 목소리가 궁을 울렸습니다. 누구도 내 숙수를 방해하지 말라. 연지영은 내 명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니 그 실력을 의심한다면 곧 나를 의심하는 것이오. 그 한마디는 칼보다 날카롭고 북소리보다 웅장하게 정각을 가득 메웠습니다. 폭군이라 불렸던 그가 이토록 강렬하게 누군가를 지키겠다고 외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신하들의 눈빛이 동시에 흔들렸고 사신단은 순간 말을 잃은 듯 숨을 고르며 서로의 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치켜뜨며 조선의 왕이 여인을 감싸고 있다 속삭였고 또 다른 이는 표정조차 감추지 못한 채 긴장에 굳어버렸습니다. 연지영은 그 목소리에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마치 그녀의 등 뒤에 커다란 방패가 세워진 것 같았고 두려움은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을 위해 세상 모든 칼날을 막아내겠다는 듯 선포하고 있었으니까요. 불길 위에서 튀는 기름방울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고 된장의 구수한 향과 함께 이연의 눈빛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강목주의 눈빛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두진 않겠어. 반드시 저 여인을 무너뜨리고 말리라. 그녀의 계략은 더 정교하고 더 치명적으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신단의 경연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연지영의 손끝에 조선의 체면이 달려 있었고 이연의 흔들리는 마음은 이미 그녀를 향해 기울고 있었습니다. 과연 연지영은 이 대결에서 조선의 명예를 지켜내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연은 끝내 폭군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한 여인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사랑을 선택할 것인지 그 답은 여전히 수락관 불길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명나라 사신단과의 대결은 단순한 요리 시합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체면과 권력, 그리고 두 남녀의 운명이 한 솥 안에 뒤섞여 끓고 있었습니다. 연지영과 이연의 마음은 끝내 부정할 수 없는 끌림으로 얽혀가고
강목주의 계략은 점점 더 교묘하게 뻗어나갑니다. 과연 연지영은 이 위기를 돌파하고 조선의 체면을 살릴 요리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연은 그녀를 향한 감정을 끝내 억누를 수 있을까요? 수락관의 불길보다 뜨겁고 칼끝보다 날카로운 로맨스와 암투. 그 모든 것이 이번 회차에서 폭발합니다. 숨조차 쉴 수 없는 그 순간. 당신은 그들의 운명을 외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수락관의 불길보다 뜨거운 두 사람의 운명.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